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일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선 전국을 짚겠습니다. 이른바 급부상한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입니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범보수 세력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 것은 일주일 조금 더 됐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솔직히 저는 당시 이 말을 들으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거꾸로 묻고 다녔죠. 그런데 그 뒤에 개헌과 임기 단축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해볼 만한 승부를 넘어 필승의 후보라는 분석까지 돌았습니다. 말하자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자 곧 이대로는 안 된다, 필패다. 그러면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온 것인데 그 차출론이 의외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호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분명합니다. 이길 후보를 찾은 겁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후보들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범죄인을 통치자로 만들 수는 없다. 좌파 포퓰리스트, 그것도 온갖 범죄로 얼룩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막아야 한다. 이런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반 이재명 대안으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기존 주자들이 이재명을 압도하기는커녕 지지도가 도토리 키재기여서 보수층에서 불안감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또 자신의 정치 철학과 상관없이 이재명을 너무 싫어하는 상당수 대중들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막론하고 말입니다. 진보 쪽에도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덕수 차출론이 아니라 대중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기간 내에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통치구조를 가진 헌법으로 개헌을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같은 범법자에게 도저히 5년을 맡길 수는 없으니 한 총리가 2, 3년 안에 개헌을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을 공약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권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5년 동안이나 경험하느라고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정한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중에 트럼프가 한 총리에게 대선 출마를 물었다는 것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엄청나지만 트럼프가 직접 출마 여부를 느닷없이 묻는다는 것은 한덕수가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보수 중에서 가장 유리한 후보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뜻을 은근히 보여주는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덕수 출마를 요구하는 이들은 현재의 경제전쟁, 관세전쟁을 그 이유로 들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미국 대리대사나 일본 대사와 만나서 양국 국기를 꽂아놓고 한미일 안보 공조 등을 말했다고 해서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의 불안감이 가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출마에는 언론부터 지금 갑론을박 중입니다. 호남 출신으로 경제통, 외교통인 한덕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만이 이재명과의 차별화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지금 권한대행 총리가 출마를 해버린다면 권력욕 때문에 대선판을 어지럽힌다는 비난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국민의힘 호남 당협위원장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차출론이 맨 앞에 섰습니다. 이렇습니다. 작금이 국가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결단력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들은 한덕수가 경제는 물론 외교와 행정을 두루 그치며 연륜을 갖춘 실용적 리더로서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남 공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란몰이에 매몰된 망국의 정치가 아니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위기를 한미 공동 경제 번영의 기회로 반전시킬 글로벌 외교 안보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동욱 대변인은 9일 당 상임 고문단 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고문단 회의에서 오간 말을 아주 노골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원래 이게 대변인이 고문회의에서 나온 말을 밖으로 내놓지는 않죠. 그런데 신동욱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 고문들이 한덕수 대행이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했다. 경선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이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한덕수 출마에 대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의원 일부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추측을 한다. 한대행 본인도 준비기간이 없기 때문에 열차에 빨리 타셔야 한다. 자, 이 출마하겠다면 빨리 결단을 하라 하는 재촉입니다. 사실 한덕수의 출마설이 떠돌다가 불이 붙은 것은 4월 8일,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가 한 통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한대행에게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은 것은 일파만파 파장을 불렀습니다. 어느 언론이 국민의힘 의원이 말이라면서 아주 재밌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덕수는 호남 출신이다. 게다가 경제통이자 외교통이다. 이재명이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은 안동 출신이죠. 거기다 경제통도 아니며 외교통은 물론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의원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권력 의지도 있다.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한덕수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자, 잠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주로 돌아오면서 지금 이 제 사무실 주변에 시위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선 시위대, 그리고 반대편에 선 시위대, 그리고 경찰도 많이 있고 크레시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잡음이 섞여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국무총리로서 한덕수 국무총리로서 이 대통령 구리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인데 자신이 선수로 뛰겠다면서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당에도 과연 그게 플러스가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은 이번 대선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김대식은 자신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는 이유를 아주 좀 이상한 데서 찾았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덕수는 칠삭둥이 한 명의 이후에 청주 한씨를 빚는 불이다. 54일 남은 대선을 잘 관리하고 명예롭게 사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마치 한덕수 총리의 가슴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한덕수의 출마를 두고 당내 주자들은 속은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아주 조용합니다. 다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가원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권 주자들이 멀리할 수도 없지만 한편으로 내놓고 친윤이라고 자처할 수는 더더욱 없는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의 지지는 당의 후보가 되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아직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출신으로 친윤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어서 그가 당 후보로 출마를 하면 경선 구도에 큰 변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의원은 간단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탄핵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그런 상황에서 함께 일했던 한덕수가 나온다는 것은 잠룡들에게는 부담일 것이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을 점찍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다른 주자들이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11일 한덕수 대행을 내란 대행이라는 말로 공격을 했습니다. 참 말도 잘 지어냅니다. 내란 대행이라고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때를 묻힌 겁니다. 이재명이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사뭇 전투적입니다. 이렇습니다.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내란의 주요 책임자는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과연 누가 내란을 저지른 것인가?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민주당이 깔아놓은 부비 트랩을 밟은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은 정말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가?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어쨌든 이재명의 말을 바꿔 말하면 한덕수 등은 언제든 내란의 주요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암시로 들릴 정도입니다. 김민석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 대행은 노역에 빠져 위헌 울권의 헌법재판소 쿠데타를 벌였다. 여기에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프레이를 시작했다. 말하자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쿠데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출마 의사를 물은 것은 한덕수가 조작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걸 두고 언론 플레이라고 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언론 플레이란 것을 왜 인정을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은 다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내란 승계 후보군에 노역의 내란 대행 후보까지 거론되는 국민의힘이 딱하다. 정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 이번 체제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론이 이어지자 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한덕수의 이름이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이 8일부터 3일간 그러니까 10일까지 조사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37%,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이준석, 한덕수, 오세훈, 안철수 모두 2%, 그리고 이낙연, 유승민 1%. 여기에는 어제 하차를 한 오세훈이 있으며 이틀 전에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은 빠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지율은 무려 81%인데 문제가 또 일극체제 지지율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는 2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세훈과 같이 아직은 6%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선호도가 7%, 홍준표가 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무당층의 72%는 의견을 유보해서 앞으로 지지율은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출론이 불고 있는 한덕수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 2%의 지지율을 얻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는 미리 인물명을 제시해서 가령 이재명, 한덕수, 홍준표 이 중에서 누굴 지지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자유응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응답자가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지 직접 이름을 말하도록 해서 누구나 언급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응답자 스스로 한덕수를 지목한 것이 벌써 2%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제 야권의 반응을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덕수의 고등학교 동기죠. 이 경기고 동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인태는 SBS 라디오에 나와 한덕수의 불출마를 장담했습니다. 유인태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덕수는 안 나올 것이다. 워낙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상으로 안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심지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진 빚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진 빚이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빚을 열심히 갖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에 함께 근무를 했던 박지원은 이와 반대로 한덕수의 출마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박지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며 예의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을 해서 극우에서 신용과 인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으로 갈 것이다. 한덕수도 한덕수 부인도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이다. 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부인,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박지원 부인, 그리고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모두 다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지원은 트럼프와의 통화를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하냐고 했을 때 안 할 것이면 안 한다고 단호히 거절할 것인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걸 보면 한덕수 플랜이 윤석열 시나리오와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
박지원은 한덕수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경선하려면 홍준표, 김문수 같은 국민의힘 사움쟁이들에게 못 견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덕수는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뒷심이 무르다. 무소속 출마 후에 단일화할 것이다. 저는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신망을 모은 뒤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만 그 단일화한 후보가 100%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처럼 이 한덕수의 무소속 출마 뒤에 신망을 모은 뒤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승산이 높다고 말합니다. 필승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대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덕수가 단일 후보가 돼서 개헌을 약속하고 임기 단축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면 필승이라는 것입니다. 한덕수의 국민의힘 후보 이 출마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11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론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좋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찬성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서 나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대행 지지 의원이 이미 50명을 넘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구든 확고한 국가권을 가진 사람이 나와 어려운 경제난을 헤쳐나갈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보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20일 정도의 기간 안에 이 나라를 구할 영웅이 탄생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게 홍준표든 김문수든 나경원이든 한덕수든 말입니다. 그러나 보수를 더 괴멸시키지 모를 자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정치판에서 범죄자는 물론 배신과 협잡은 이제 몰아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